상하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중국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하이에서 국제학교를 보낸다는 건데요. 네. 지금 국제학교를 한번 보시면 너무 많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네.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특히 중국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영어 공부 하나 잡고 중국어 잡아서 아이를 명문대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언뜻 보아도 여기 보이는 게 뭐 싱가포르 학교 보이시고 그리고 미국 학교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영국 학교도 있고 각 나라의 국제학교들이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서 네. 고민될 건데 제가 저도 여기 현지에서 아이들을 키웠던 엄마로서 오늘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얘기도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걸 한번 알려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도에다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상하이 하면 황포강이 흐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황포강 서쪽이 이제 푸시고요. 오른쪽이 푸동입니다. 대부분 교민들이 푸시에 많이 살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이제 푸시 쪽에 높다 보니까 국제학교도 대부분 푸시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하나 그리면서 좀 알려드릴 만한 게 협파상하학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협파상하학교는 이제 홍추엔노 푸시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구베이 쪽에 보시면 리빙스턴도 창寧区에 있고요. 예천국제학교라든지 SCIS라든지 뭐 홍차오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베이 쪽에 몰려 있습니다. 따옹차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 학교, 영국 학교,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심지어는 한국 상해 국제학교도 따옹차오 지역에 있고요. 위스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좀 더 외곽에 있네요. 그렇죠. 시 중심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한국 학교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국제학교도 좀 시내에 있다가 옮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개발이 많이 돼서 오히려 학교 부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투자자군요. 여기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걸어서 가는 경우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학교가 좀 멀리 있으니까 30분에서 40분 정도 대부분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푸동 쪽에도 미국 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명문학교이기도 한 콘코디아 그리고 SMIC 이런 학교들은 푸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푸시인지 푸동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네.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다 뭐 국제학교인가 보다 하는데 분류를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우선은 우리가 아는 진짜 인터내셔널 스쿨 그 국제학교가 있고요. 네. 명문 국내 학교에 국제부를 만든 게 있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한국 학교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국제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계속 제가 이제 교육에서 어떻다 말씀을 드리면서 IB랑 AP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B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많고 나는 이제 IB는 너무 그러니까 AP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학교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 일단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IB 같은 경우는 국제 학위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육 체계고요. 이 IB 디플로마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개 과목이 있고 언어, 문학, 뭐 외국어 아니면 과학, 수학 뭐 이런 식으로 6개 과목에다가 네. 뭐 창의성 활동 봉사 이런 CAS 그리고 소논문을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만점은 45점이에요. 이 IB 디플로마 과정은 2년에 걸쳐져 있어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고2, 고3 과정에 IB 디플로마 과정을 합니다. 이 성적을 받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학을 다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IB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한국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학위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우린 내신은 있지만 이 공신력이 없잖아요. 어느 학교는 내신을 되게 잘 줄 수도 있고, 맞아요. 어느 학교는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IB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한 점수 체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지원을 해도,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IB 디플로마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B 체계가 있고 또 AP는 이제 미국 대학 입시 선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과목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 계열이다. 그러면 수2까지 해서 뭐 미적분학을 한다든지 물리를 한다든지 뭐 경제학이면 뭐 미시경제, 뭐 거시경제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이제 더 심화된 점수를 따는 건데 이제 5점이 만점이고 3점은 넘어야 점수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분들은 3점 맞고 싶어 하진 않죠. 다 5점이 아니면 재시험을 본다든지 이래서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학기제에 따라서 IB를 하는 데도 있고 AP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 기피디님 굉장히 몸소리를 치네요. 완벽주의다. 네. 정말 여기는 IB 하는 학교인데도 IB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네. AP를 따로 준비한다거나 와. 아니면 또 한국 가려고 하니까 또 한국에서 요구하는 걸 따로 한다거나 또 SAT라고 있어요. 그런 네. 걸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이것저것 공부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네. 자, 그럼 네. 이제 국제학교를 좀 볼 건데요. 네. 가장 이제 유명하고 규모도 크고 한 게 미국 국제학교입니다. 커리큘럼 여기는 IB랑 AP가 모두 가능하고요. 워낙 학교 규모가 중국에서 국제학교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해요. 그리고 워낙 명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많이 보내기로도 유명하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미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먼저 뭐 뽑아간다. 이건 뭐 그런 설이 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명문 학교이고 학생들도 이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어는 이제 영어를 베이스로 하고 학비는 27만 위엔에서 33만 위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학비고요. 물론 여기에 또 번외로 입학금이라고 하죠. 처음에 입학할 때 비용이라든지 뭐 스쿨버스라든지 뭐 기타 특별활동 비용은 또 따로 제공이 되니까 좀 더 이거보다는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꽤 많이 생각하시면 드네요. 되겠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외국 대학 보내는 것만큼 네. 학비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자비로 이 돈들을 다 내고 상하이 생활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나왔으니까 영국이죠. 네. 영국 국제학교고요. 미국 학교랑 그렇게 멀리 위치하진 않아요. IB 과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학비는 26만 위엔에서 37만 5천 위엔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7,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학교보다는 조금 더 학비가 좀 비싸고요. 여기는 영국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기제도 보통 우리는 이제 초등이 6년 과정, 중등 3년, 고등 3년이잖아요. 그래서 12년 과정인데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13년 과정이에요. 뭐 중1, 중2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뭐 10학년이다, 11학년이다, 12학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13학년이 돼야 졸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국제학교. 다 지금 인근에 있어요. 지금 미국 학교, 싱가포르 학교, 영국 학교 다 멀지 않게 위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또 선호를 하죠. 동양권이면서 영어를 할 수 있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국제학교를 보내보면서 엄마들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학비는 정말 많이 들였는데 공부를 하고 오는 건지 숙제를 하는 건지 숙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뭐 싱가포르는 약간 동양적 사고기 때문에 텍스트북 외에 워킹북이 있어서 초등은 특히 이제 숙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좀 보는 거 그런 거 같은 게 되는 국제학교 중에 하나고요. 네. 20만 위엔에서 30만 위엔 학비입니다. 구베이 쪽으로 넘어올게요. 아까 방금 전에 세 군데 학교는 따옹차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로 좀 멀리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예청 국제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홍콩 기독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예청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위치적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베이 보면 제가 이제 아파트 막 설명할 때 구베이 1기의 대장 아파트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있던 명도성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있어서 스쿨버스 이용하지 않고 구베이에 살면 보낼 수 있는 학교고요. 학비는 16만 3천 원에서 35만 9천 원이니까 한 7,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좀 잡아봤어요. SCIS도 이제 구베이에 위치하고 있고 IB 과정을 하고 이제 영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0만 4천 원 정도 하니까 사실 국제학교 학비는 다 한국 돈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네.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홍차오 국제학교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홍차오 국제학교 HQIS랑 레인보우 국제학교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구베이 2기 국제광장이라는 아파트 앞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비가 13만 8천 원에서 24만 7천 원이니까 한 5천만 엔 최대 들어가는 비용이고 구베이에 산다면 걸어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대부분은 다 푸시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푸동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시로 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뭐 푸동에도 미국 학교 캠퍼스가 있고 이 콩코디아가 이제 푸동 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명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고 미국 루터 기독교 재단 쪽에서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해서 또 AP 과정을 합니다. 영어가 베이스고 뭐 초등학교 때는 중국어도 배우고 이제 고등과정 가면 스페인어도 좀 배운다고 해서 아이들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또 명문 학교를 또 많이 보내는 학교로 또 유명해서 네. 저 아시는 분도 여기 나와서 서울대학교 갔죠. 그래서 너무 잘했다 막 했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학비는 23만 6천 원에서 31만 3천 원 그러니까 6,3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게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 학비를 받아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학비가 많이 오르면서 예전 학비보다 훨씬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홈페이지도 기재해드렸고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한참 이제 어드미션 하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재정이나 아이들 이제 어디로 어떤 교육을 시키실지 보시면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비를 보면 솔직히 자비로 그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맞아요. 몇 명을 키운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많이 되면 이제 대부분 국제 학교를 보내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 학비는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중국어 비중을 좀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국내의 명문 학교에 국제부가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상해 중학교예요. 여기 중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학교가 아니고요. 샤오슈에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있고 쫑슈에라서 추종, 까오종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초등과 중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교고 까오종, 높다라는 뜻의 까오자를 붙여서 까오종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상해중학교는 이제 물론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있는 학교고요. 국내반이 워낙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가서 어느 라인까지 가는 그런 진짜 동문들이 아주 잘 좋은 정관계에 잘 배치돼 있는 그런 명문 학교인데다가 그래서 국제부를 또 만들었는데 국제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상당히 강도 있게 시켜요. 그래서 상해중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도 인정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데요. 캠퍼스는 한 4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본교가 되는 게 푸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학교 길 이름이 쌍종루예요. 그러니까 상중이라는 이름을 따서 아주 길 이름도 상중 길이에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상해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고요. IB랑 AP를 하고 영어랑 중국어가 베이스가 되는 학교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다 30만 위엔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만 위엔에서 15만 6천 위엔이니까 물론 3천만 원 넘는 금액이라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아까 국제학교에서 봤던 금액의 절반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은 반인데 공부 강도는 상당히 높아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입학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워낙에 유수한 학생들이 입학 시험을 보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추엔누의 명문학교죠. 혁파상어학교. 여기 혁파상어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상해중학교와 비슷해요. 학비는 12만 위엔에서 15만 위엔이고요. 한국 돈 3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캠퍼스가 홍추엔누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홍추엔누는 이제 국내반이 있고 국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중등까지가 있고 고등은 구베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IB 과정을 하고 완니엔누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는 AP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영어랑 중국어를 하면서 해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적 IB나 AP를 할 수 있는 이제 명문 학교이고요. SMIC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건 네. 푸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대만 반도체 회사 SMIC 아시죠? 네, 거기서 직원들을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녀들만 다닐 수가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오픈되면서 지금은 일반 학생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P를 하고 미국 교육 과정입니다. 영어, 중국어 다 할 수가 있고요. 이 학교가 예전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았던 게 자녀들 교육용이었으니까 다른 학교보다 절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데 선생님들 이제 수준도 높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국제학교 2년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질 않을 정도로 그랬던 학교였어가지고 여기 나온 학생들은 또 이제 학교도 좋은데 많이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학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14만 원에서 17만 6천 원이라서 예전에는 한 7, 8만 위엔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다른 학생들도 다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학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예전에 말했던 가성비가 좀 사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학비가 3,5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또 보내기 위해서 옛날에 준비반이 있었어요. SMIC 입학 준비반이 있을 정도로 명문 학교였었는데 학비가 좀 올라서 예전보다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 학교가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국제학교를 한 번 더 볼게요. 사실 외국에서 한국 학교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이거 가슴 벅차지 않나 싶어요. 베이징에도 있고 우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 학교가 소주에도 있고. 근데 이제 상해 한국학교는 1999년에 설립이 됐고요. 커리큘럼은 한국 과정하고 똑같아요. 교과서도 한국어 똑같이 쓰고 있고요. 주 베이스는 당연히 한국어고요. 심지어는 이제 학기제도 똑같아서 중국 공휴일하고 좀 다르게 또 움직이기도 해요. 한국은 의무 교육이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학교 설립 자체도 사실 한국에서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해에 있는 이제 기업인들이 조금 모여서 이렇게 돈을 내서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 여기 상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한국학교 이사장님을 해마다 이렇게 맡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각종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비가 있습니다. 3만 5천 위엔에서 4만 4천 위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남짓 이제 학비가 있고요. 물론 위치는 따옹차오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또 다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스쿨버스비도 있고 입학 등록금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식사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한국 학교지만 보내려고 하면 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른 국제학교보다는 워낙에 또 저렴하고 또 이제 한국 대학을 보낼 친구들은 이제 중등과정까지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한국 학교로 좀 옮겨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재정 지원이라서 학비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제가 옆에 올린 게 이 앞에 내용이 올해 이마저마한 이유로 인상합니다. 학비를 해서 이제 학비가 조금 올랐다라는 인상 내용을 제가 기재하면서 변경 전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비가 좀 또 올해도 다소 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가볼 일이 있었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한국 학교가 정문에 상해 한국 학교라고 딱 써 있습니다. 운동장도 크게 있고 초등학생부터 고3 과정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이 문을 수리하고 뭐 새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계셔가지고 학교 정문을 멋지게 찍고 싶었는데 현장의 모습 그대로 좀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민 행사도 가끔 하고 또 워낙에 한국 학교다 보니까
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급식이 맛있다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은 네. 그런 학교입니다. 중요하죠. 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국제학교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다 하면 아마 내용이 참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푸동푸시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네.